이게 정의대로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행렬식의 성질을 써서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법을 배울게요. 물론 이 뒤에 9.5절에서는 이어서 행렬식을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법인 여인수 전개 방법을 또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행렬식의 성질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보죠. 정리 61이 행렬식의 성질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증명은 실제로 사인 함수, 그러니까 부호 함수를 다 구하고 치환 호환의 곱을 증명해야 돼서 실제로 증명하진 않고 내용만 좀 볼게요. 볼게요. A가 정사각 행렬이에요. 행렬식은 정사각 행렬일 때만 계산해요. 그래서 다음 세 가지가 성립해요. 무엇이냐면 A가 행렬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해서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있겠죠. 알파, 베타, 감마 하지 말죠. 여기에 A, B, C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는 뭐 이렇게 A, B, C, D 뭐 이렇게. 그러면 원래 행렬식 보고 여기다가 다 알파벳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알파벳을 다 붙여준 거죠. 한 행에 얘는 열이죠. 한 열에 알파벳을 여기다가 다 붙여줬어요. 알파벳. 이렇게 알파벳을 다 붙여준 거죠. 나머진 건들지 말고 한 열에 또는 한 행에다가 이렇게 알파벳을 다 붙여줬어요. 그러면 원래 행렬식에 뭐 한 거랑 똑같아요? 알파벳 한 거랑 똑같아요. 알파벳에서 원래 행렬식에다가 알파벳 해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책에는 A의 한 개의 행 또는 열에다가 알파벳을 한 행렬을 B라고 하면 이 행렬식 B의 행렬식 값은 뭐예요? 그냥 A의 행렬식 값에 알파벳 했던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한 행 또는 한 열에 알파벳 하면 행렬식의 알파벳인 거가 똑같다. 두 번째는 두 개의 행 또는 열을 교환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쓰면 열 벡터가 아래 첨자 썼죠. 실제로 그게 좀 어려우면 여기에 있는 행과 여기에 있는 열을 두 개를 뒤바꿔요. 뭐 I, A, J 뭐 이렇게 쓸까요? 열. 그러니까 I 열과 J 열을 서로 뒤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해주고 나면 실제로 행렬식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생기게 돼요. 마이너스. 열 벡터로 썼으니까 여기 위에 쓸까요? I 다시 쓸게요. 한 열, 한 행, 한 열, 열을 썼으니까 여기 i번째 열 위에 쓰죠. i번째 열 그리고 뭐 j번째 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두 개를 바꾸게 되면 원래 행렬식하고 바꾸면 이런 행렬식이 되겠죠. 이런 행렬식 a, j가 오고 a, i가 됐어요. 그러면 이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행 또는 열도 행도 되고 열도 돼요. 교환한 행렬을 B라고 하면 이 교환한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 값에 뭐예요? 마이너스가 생기게 돼요. 교환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생겨요. 세 번째는 행열 똑같아요. 이번에 행을 할까? 한 행에 알파벳을 해서 다른 행에 더하면 행렬식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행렬식 A가 있고요. 이 행렬에 행으로 쓸까요, 이번에는? A, I번째 행이 있고 A, J번째 행이 있겠죠.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행렬식에 여기에 알파벳을 다 해요. 알파벳을 다 하고 어떻게 해줘요? J행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행끼리 더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다가 알파 AI를 더한 거죠. 알파 여기가 AJ에다가 AJ에다가 행이니까 AJ에다가 알파벳이라는 행을 더해줘요. 물론 그대로 AI는 있고요. 그러면 행렬식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더해줘도. 증명은 넘어갈 거예요. 증명은 당연히 사인 써서 시그마로 표현한 행렬식로 정의하니까 넘어갈게요.
볼게요. 9.61을 한번 그럼 성질을 써서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 이게 4 곱하기 4 뭐 상관없이 행렬, 정사각 행렬만 되면 성립해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보면 예제 62를 보면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1번 보면 행렬식의 성질을 써서 구할 텐데요. 1번 보면 1번이 어떻게 생겼냐면 2, 1, 3, 4, 2, 1.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목표는 무엇이냐면 삼각행렬 만드는 거예요. 삼각행렬. 이렇게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영일행렬을 만들거나 또는 상삼각행렬. 이쪽에는 값이 있고 아래쪽엔 다 영일행렬, 이런 행렬. 이렇게 되면 행렬식이 뭐가 되니까요? 주대각성분의 곱이 그냥 행렬식이니까 삼각행렬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보죠. 첫 번째 무엇을 하고 있냐면 책을 보면서 설명할 게 쉬우니까 책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어디를 목표로 만드냐면 여기를 0으로 만들 거예요. 왜요? 요만큼을 0으로 만드는 게 실제로 목표예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1행에다가 이 2배를 해서 빼줄게요. 그러니까 A2에다가 뭐요? 2배 해서 마이너스 2배 해서 더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2배에서 빼기 4, 여기에 2배에서 빼기 2, 여기에 2배에서 마이너스 6.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0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써보면 계산해봅시다. 2, 1, 3, 그리고 0, 0, 마이너스 5, 여긴 건들지 않았고요. 6, 마이너스 3, 4. 이제 어디? 난 원래 여기만 0 만들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0이 됐죠. 그리고 뭐야? 그러면 여기만 0 만들고 나중에 뭐 하면 돼요? 이 두 개를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0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A3에다가 A3에다 할 건데 마이너스 3에서 A1에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3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6, 1에 마이너스 3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 3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 그럼 실제로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계산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2, 1, 3, 0, 0,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건 많이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목표한 거 실제로 여기가 두 개가 0이고요. 여기가 0이니까 어떻게 이 두 개 교환해줘요. A2와 A3 순서 바꿔주는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앞에 마이너스 1이 생기죠. 행이나 열을 교환하면 마이너스 1이 생겨요. 그리고 교환하니까 2, 1, 3, 3행이 2행으로 오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리고 0, 0, 마이너스 5. 어떤 모양 됐어요? 상삼각행렬 됐어요. 여기만 값이 있죠. 이러면 행렬식은 어떻게 돼요? 주대각성분의 곱이 돼요.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있고요. 그리고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5. 사우루스 법칙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6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2번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행렬식의 성질 마지막 하나만 보죠. 행렬식의 성질의 마지막 정리 63인데요.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정리 63. 두 개의 행렬 정사각 행렬이에요. 둘 다 정사각 행렬. 행렬식이 각각 존재해야 되니까 n차 정사각 행렬. 이러면 두 행렬의 곱을 해도 n차 정사각 행렬이죠. 이 행렬 곱한 거의 행렬식 값은 각각의 행렬식을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렬식은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해도 똑같다는 거. 그쵸? 연습 문제 계산하는 것들은 당연히 좀 해봐야 돼요. 뭐 어려운 것들도 있긴 한데 숫자 들어간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산 다 할 줄 알아야 해요. 행렬식의 성질을 써서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5번 같은 경우 성질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뭔지. 자, 나머지도 꼭 한 번씩 보도록 하세요. 자, 9.5절 한번 보죠. 9.5절은
실제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래는 하고 싶었던 건 연립방정식과의 관계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형대수라는 거 배우게 되면 이어서 하게 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인수 전개와 역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 곱하기 2는 역행렬의 폼을 바로 그냥 얻어냈죠. 근데 그 이상의 역행렬은 어떻게 되는지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찾는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수 전개라는 것은 행렬식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여인수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의들이 필요해요. 한번 볼게요. 어떤 것이냐면 여인수 전개라는 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의가 필요해요. 보면 첫 번째는 일단 A라는 행렬 생각할게요. A라는 행렬은 이렇게 생겼죠. n차 정사각 행렬만 생각할 거예요. A11, A12, 그리고 여기는 A, J 썼으니까 책처럼 쓸까요? 1, J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쭉 가다가 그리고 A1N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AIJ라는 것이 있겠죠. IJ 성분. 그러면 여기는 AI1이 될 거고요. AI2가 될 거고요. 쭉 해서 여기는 AIN이 되겠죠. 여기는 AN1, N차 정사니까 AN2 뭐 이렇게 쭉 있겠죠. 여기는 ANJ, J열이니까 여기는 ANN 이런 행렬 생각할게요. 그러면 뭐 할 거냐면 얘를 기준 IJ를 생각하면 이쪽 행과 이쪽 열을 제외하고 행렬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책처럼 되겠죠. I와 J번째를 요 행과 J열을 그러니까 IJ니까 얘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J열을 제외하고요. I 행을 제외할 거예요. 그럼 책처럼 나타나겠죠. 어떻게 해요? M, I, J I 행과 J열을 제외한 행렬식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책처럼 A11부터 해서 1J가 빠져서 1J-1,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 A1, J1, J-1. 이 다음에는 A1, J 플러스 1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거죠. 어디를 제외했냐면 I번째 행 제외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J열 제외했고요. 여기에 누구 제외했어요? I 행을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I 행과 J열을 제외한 거예요. I 행 그리고 J열 제외한 것의 행렬식.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를 소행렬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I 행과 J열을 제외한 소행렬식. 그리고 소행렬식에다가 부호를 붙여요. 부호를 어떻게 붙이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I 더하기 J제곱. 그럼 얘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 소행렬식에 부호를 붙인 행렬식 값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AIJ라고 쓸 텐데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AIJ의 여인수라고 불러요. 여인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수들이 다 나타나요. A11에 해당되는 여인수 A11 나올 거고요. A12에 해당되는 여인수 A12, 라지 A12 나오고 여인수가 뭐예요? n의 제곱계만큼 실제로 나타나요. n 곱하기 n 행렬 뭐예요? ANN까지 해가지고 몇 개 나와요? 실제로 n의 제곱계 나타나요. 많죠, 실제로는. 그럼 이 여인수들을 거꾸로 쓴 행렬, 그러니까 여인수들을 모아서 행렬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인수들을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전치시켜서 써요. 그럼 얘를 뭐라고 쓰냐면 ADJ, 어드 조인트 오브 A. 그래서 A의 수반 행렬이라고 불러요. A의 수반 행렬. 다 실제로 뭐하는데 필요하면 뭐예요? 역행렬 계산하는데 실제로 필요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쓴 거예요? 거꾸로니까 A11
A1, 2 이렇게 거꾸로 전치시켜서 쓴 거죠. 전치시킨 행렬 T 트랜스포즈 A1N 그쵸? A21, A22, A2N 실제로 N차 정사를 그러면 N의 제곱번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AN1, AN2, ANN 이렇게 생긴 건 수반행렬. 이 세 가지 정의했어요. 실제로 소행렬식, 여인수, 소행렬식에 부호 곱한 거, 그리고 수반행렬까지 이렇게 세 개 단계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소행렬식 그리고 여인수 수반행렬을 3 곱하기 3에 대해서 계산을 해요. 그럼 몇 개? 얘는 9개 계산해야 돼요.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A11에 제외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1행 1열 제외하는 거죠. 얘는 A12에 대한 여인수 계산하면 1행 2열 제외. 얘는 A13의 모양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의 행렬식 계산한 게 바로 뭐예요? M11이죠. 얘는 요거랑 요거 4개 2 곱하기 2 계산한 게 M12가 되겠죠. 실제로 다 계산해 볼 거예요. 한번 해보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예제 64번 한번 보면 4가지를 다 계산을 해요. A라는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생겼네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생겼죠. 그럼 실제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뭐부터 계산해요? 소행렬식부터 다 계산할게요. 근데 소행렬식과 여인수는 한꺼번에 계산해도 돼요. 왜냐면 부호를 붙인 거니까. 일단 소행렬식 계산해보죠. 몇 개 계산해야 돼요? 9개 계산해야 돼요. M11은 1행과 1렬을 제외하는 거죠. 1행과 1렬을 제외하니까 1행, 1열 제외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요? 얘 제외한 행렬식 5, 6, 8, 9 이게 행렬식이에요. 그러면 5, 9, 45 마이너스 얘는 사우스벅 치수이죠. 6분의 48. 그럼 뭐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여인수도 바로 계산할까요? 우리 한꺼번에? 여인수까지 한꺼번에 계산하죠. 여인수는 A11 부호 붙인 거죠.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제곱에 소행렬식 값 M11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짝수니까 플러스해서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 3 돼요. 아, 여기서 여인수의 부호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인수의 부호는 어떻게 되냐면 1, 1이니까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1, 2성분이니까 홀수 제곱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3, 1성분이니까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고요. 여기는 2, 1성분이니까 마이너스, 2, 2성분 플러스, 2, 3성분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1성분 4제곱이니까 플러스, 여기는 3, 2성분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3, 3성분이니까 플러스. 여인수의 부호 이렇게 된다는 거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쭉 해서 모두 계산해요. 이제 9번 계산해야 돼요. M12. M12는 누구 제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외하죠. 그러면 나머지 가주 행렬식 만드니까 4, 7, 6, 9가 돼요. 얘는 36 플러스 마이너스 42.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죠. 여인수도 바로 계산해두면 A12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제곱이니까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고요. 여기에 M12 이거 곱한 게 여인수죠. 그러면은 6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M13 이런 걸 몇 개 해요? 9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3는 누구 제외해요? 13는 누굴 제외하냐면 이렇게 제외하죠. 그러니까 4, 5, 7, 8을 계산하죠. 그러면 4, 8에 32, 마이너스에 35.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돼요. 여인수 계산하면 A13는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3제곱이니까 4제곱 곱하기 M13. 그러니까 플러스고요. 그냥 마이너스 3 되겠죠. 보면 책에 아마 계산된 게
있을게요. 이렇게.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여기까지 계산한 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쭉 계산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도? M21 할 차례죠. M21은 2행 2열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행 2열 제외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2행 2열은 2행 1열 제외하죠. 이렇게 제외하죠. 그러면 나오는 것이 2, 3, 8, 9죠. 그러면 플러스 18 마이너스 38에 24.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되죠. 여인수 바로 계산하면 A21이죠. A21은 실제로 부호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홀수니까 2 플러스 1은 세제곱 홀수 여기다가 M21 곱하는 거죠. 그러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M22. M22는 어디 제외해요? M22는 2행 2열 제외하는 거죠. 2행 2열. 2행 2열 제외하면 2행 2열. 5 기준으로 제외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1, 3, 7, 9가 되죠. 얘는 9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이 되죠. 여인수 구하면 A22는 얘는 부호 플러스죠.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2제곱 짝수제곱 그리고 M22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2 그대로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리고 M23는 2행 3열 제외하는 거죠. 2행 3열 제외하면 2행 3열 2행 3열은 여기 기준으로 제외하는 거죠. 2, 3 성분 이렇게 제외하면 얘는 1, 2, 7, 8이 되겠죠. 그럼 얘는 8 마이너스 7이 14. 그럼 다시 마이너스 6. 그리고 뭐예요? A2, 3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세제곱이니까 홀수고 M, 2, 3. 그럼 마이너스 생겨서 6 되겠죠. 몇 개 더 해야 돼요? 3개 더 해야 돼요. M 이제 뭐 하면 돼요? 3, 1 계산해요. M31은 3일 성분을 제외하는 거죠. 3일 성분 제외하니까 3일 성분은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제외하죠. 그럼 얘는 2, 3, 5, 6이 되죠. 그리고 소행렬식 계산하면 2, 6, 12, 마이너스 15.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인수 계산하죠. 3일은 짝수예요. 3 더하기 1이 4제곱이니까 3 플러스 1의 제곱에 M 3일. 그럼 뭐가 돼요? 짝수니까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 3 되죠. 그리고 M 3, 2. 얘는 3위 성분 기준으로 제외하죠. 3위 성분이니까 3위 성분 기준으로 제외하면 여기죠. 3행 2열 제외해요. 그럼 얘는 1, 4, 3, 6. 그러면 얘는 6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6. 그리고 여인수 계산하죠. A32는 마이너스 1에 3 플러스 2제곱 그리고 M32가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6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M33 계산해보죠. 마지막 소행렬식 M33. M33은 3행 3열 제외하는 거죠. 여기 303선분 이 기준으로 제외하면 A 소행렬식 먼저 M33이니까 M33은 1, 2, 4, 5가 되죠. 그럼 2 곱하기 2행렬은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 되죠. A33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 6제곱 되고요. 그리고 A33 플러스죠.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 3. 저희는 위에 쭉 계산했으니까 책에 있는 거 볼게요. 그럼 실제로 여인수를 이렇게 다 계산했죠. 수반행렬은 어떻게 생겼어요? 수반행렬의 정의는 이제 수반행렬 3번. 우리 1, 2 같이 했으니까 수반행렬은 어드조인트 A, ADJ, A 이렇게 쓰죠. 얘는 뭐예요? A, 여인수를 전치시킨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3을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3 전치시켰으니까 6 마이너스 3 이와 같은 수를 써야 돼요. 6 마이너스 12 6을 6 마이너스 12 6 그리고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3을 3 행했어요.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3 얘가 수반행렬이 돼요. 그렇죠? 이게 그냥 정의대로 실제로는 다 계산해야 해요. 다 계산해야 해요. 근데 이 여인수라는 게 실제로 이 수반행렬은 뒤에 역행렬에서 쓰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렬식 계산하는 게 얘랑 뭐가 관련이 있냐면 행렬식을 여인수 전개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행정식을 여인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법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리 9.65가 의미하는 것은 한번 볼게요. n차 정사각행렬이 있어요. 그러면 A의 행렬식은 행 기준으로 지우고 쓸까요? 이게 A11이면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3차 정사각행렬을 예로 들게요. 물론 4차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A12 저기 IJ로 써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A13 A21 A22 A23 A에 31 A에 2 A에 이렇게 3차 정사각형 형식을 계산하는데 이 행렬식은 뭐랑 똑같냐면 한 열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렇게 열 기준으로 이거 행 기준 뭐 1행도 좋고 2행도 좋아요. 똑같아요. 여기 그래서 I 행 기준으로 삼은 거죠. 이 뜻이 뭐냐면 요게 행 기준 고정돼 있죠. 그러면 얘의 행렬식 값은 뭐랑 똑같냐면 A21 곱하기 여기다가 여인수를 여기에 해당되는 여인수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더하기 A22에 라지 A22, 22에 해당되는 여인수 그리고 A23에 라지 A23 이렇게 물론 이렇게도 되고 지금 제가 쓴 거는 2행 기준이고요. 뭐 기준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열 기준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얘는 3열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A13 라지 A 여인수 거기에 해당되는 여인수 곱한 거 그리고 A2 23성분에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여인수 곱한 거 플러스 A33에 라지 A33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여인수 이건 지금 누구 기준이에요? 얘는 3열 기준으로 여인수 전개한 거예요. 이런 걸 여인수 전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여인수 전개라고 나면 뭐랑 똑같다고요? 바로 행렬식의 값하고 똑같아요. 이 빨간애는 누구 기준으로 한 거고요? 빨간애는 이행 기준으로 전개한 거죠. 여인수 전개. 1행으로 해도 좋고 3행으로 해도 좋고 어디로 해도 좋아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그 얘는 여인수 전개가 정말 행수 같으냐를 물어보는 얘가 있어요. 보면 볼게요. 예제 66 한번 전개해 볼게요. 실제로 행렬식의 계산은 해놨어요. 책에 풀이에서는. 실제로는 행렬식으로 계산해 봐야겠죠. A는 싸로 쓸어줘도 좋고요. 앞에 그쵸? 정의대로 줘요. 실제로 3 곱하기 3은 뭐 해야 돼요? 정의대로 하던가 사우스 법칙 써서 계산하면 되든 책엔 돼 있으니까 우리도 책에 있는 거 갖다 쓸게요. A의 행렬식은 6이래요. 그럼 여인수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인수 전개 어디 얘는 책에 1행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도 1행 기준으로 똑같이 해볼까요? 1행 기준. 1행 기준해야 되니까 A의 행렬식 1행 기준으로 전개하면 A11에 여인수 A11 플러스 A12에 여인수 A12 플러스 A13에 여인수 A13 그러니까 여인수를 어쨌든 구해야 돼요. 몇 개 구해야 돼요? 3개는 구해야 돼요. 그러면 A11은 한 번에 구할게요. 여인수니까 부호 제곱되고요. 그리고 소행렬식 이거 제외한 소행렬이죠. 그러니까 5, 1, 0, 2 계산하면 10-0에서 10이 되고요. A12 해야 되죠. A12 계산해보면 얘는 여인수니까 바로 부호도 있어야 돼요. 소행렬식에 세제곱이죠. 1 더하기 2. 그리고 1행 2열 제외하니까
4, 0, 0, 2가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리고 A, 1, 3도 필요하죠. 일행 전개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3, 4제곱이고요. 일행 3열 제외하니까 1행 3열 제외하면 4, 5, 0, 1이 되죠. 그럼 얘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여인수 전개 한 거 계속은 A11은 1에다가 1 곱하기 뭐가 돼요? 여인수 10. 그리고 2 곱하기 플러스 2에 곱하기 여인수 마이너스 8 플러스 3 곱하기 여인수 4. 그러니까 뭐가 돼요? 10에다가 마이너스 6, 12. 그러니까 6. 실제로 뭐예요? 행렬식과 같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실제로 행렬식 계산할 때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은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 사우스 법칙도 있긴 하지만 4 곱하기 4, 5 곱하기 5 이럴 땐 분명히 여인수 전개를 사용해야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는 뭐예요? 같은 방법으로 뭐 2행, 3행해도 똑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대요. 실제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인수 전개를 위해서 행렬식을 실제로 계산해 보죠. 예제 67번 한번 볼게요. 보면 1번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 쓸게요. 바로 2, 8, 7, 1, 1, 2, 마이너스 3, 5, 1이죠. 다이렉트로 여인수 전개 바로 전개식 안 쓰고 바로 그냥 쭉 써볼게요. 얘는 책에서는 2, 마이너스 8, 7인 거 보니까 1행으로 전개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전개해 볼 거냐면 좀 다르게 뭐 해볼까요? 2행으로 전개해보죠. 2행으로 전개해 볼게요. 2행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1에 2행은 부호부터죠. 부호 결정인데 부호는 아까 했듯이 부호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부호는 뿔, 마, 뿔, 마, 뿔, 마, 뿔, 마, 뿔 이렇게 돼요. 성분의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 마이너스 1에 한과 열의 값을 더해서 제곱이니까 그쵸?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누구 곱해요? 부호 그리고 1값 1 그리고 곱하기 행렬식이에요. 여기 제외한 거. 그러니까 8, 7, 5,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죠. 이 성분은 플러스. 플러스에 1 곱하기 소행렬식 2 제외하죠. 그러면 2, 7,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성분값 곱하고 그리고 소행렬식 이렇게 제외하죠. 그럼 2, 8, 마이너스 3, 5가 되죠. 그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8, 1은 8, 7, 5, 35 그러면 8 마이너스 35가 되고요. 2 곱하기 2니까 네, 플러스에 1은 2, 마이너스 21인데 플러스 21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마이너스 2에 2, 5, 10 마이너스 24지만 플러스로 바뀌어서 24 그래서 계산하면 뭐나요? 마이너스 18 나올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전개하죠. 2번도 똑같이 전개하면 돼요. 얘는 뭐에 대해서 책에서 전개했냐면 얘는 1x1 그러니까 1행에 따라 전개한 거죠. 여기 부호 플러스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건 마이너스, 세 번째 건 플러스. 그리고 1 그리고 소행렬식 요거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제외하면 1x, x1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죠. 그래서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내용은 이 여인수 전개가 지금 한 행 기준으로 같은 여인수를 곱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성분의 아닌 달인 여인수를 곱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 정사각형렬이면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면 여인수 전개하면 요 기준으로 전개하겠죠. 이렇게. 근데 얘를 만약 이런 거죠. A21에
여기다 뭘 곱해요? A21을 곱해야 되는데 다른 애를 곱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3, 1 뭐 이런 애 곱해요. 예. 그리고 A22에다가 뭐 곱해요? 원래는 22 곱해야 되는데 여기다 다른 애 3, 2 이렇게 곱해요. 그리고 A23에다가 원래 A23 곱해야 되는데 뭐 곱해요? 3, 3 이런 애도 곱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책을 들고 예를 들어서 계산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수 전개라는 것은 요게 똑같은 것들을 항상 얘는 다르죠. 이렇게 다른 애 곱하면 그러니까 J가 1부터 N까지 여인수 전개를 할 건데 행 기준이든 뭐든 요 i번째 i와 k가 다르면 그냥 뭐예요? 여인수 전개해봤자 의미가 없이 0이라는 거예요. 같을 때만 뭐예요? 행렬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예제 6.9도 넘어갈게요. 실제로 뭐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했을 땐 뭐라는 거예요? 그냥 0 나온다는 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다음 타임엔 이어서 9.70부터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알겠던 수반행렬이 실제로 여기서 쓰일 거예요. 이 역행렬 구하는 게 나중에 연립방정식 구할 때 매우 중요한데 이 역행렬 구하는 것까지 우리는 해볼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451페이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행렬 계산에서 마지막 역행렬 계산하는 방법 배울게요. 역행렬이라는 것은 A의 A 인버스가 A의 역행렬인데 두 개 곱했을 때 어떻게 돼요? 물론 왼쪽에 곱하고 행렬에 곱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왼쪽에 곱하든 오른쪽에 곱하든 항능 행렬이 나타나는 행렬이에요. 근데 우리 2 곱하기 2 행렬은 실제로 그냥 미지수로 놓고 그냥 다이렉트로 구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n차 정사각 행렬에서는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죠. 미지수가 n차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n의 제곱계만큼 존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매우 어려운 방법이죠.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구해 놓을 거예요. 바로 역행렬이란 이렇게 계산해 놓을 거예요. 물론 증명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뭐 행렬의 기호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구한다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일단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n차 정사각 행렬만 고민하죠. 그래서 n 곱하기 n, n차 정사각 행렬을 할게요. 그러면 a가 가역행렬이다라는 뜻이 바로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a가 가역행렬일 필요 충분 조건은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 더해서 A 인버스의 정확한 모양이 주어지는데요. 저기 A 인버스의 정확한 모양은 행렬식의 값분의 1에 수반행렬을 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반행렬은 뭐예요? 여인수를 전치시킨 행렬이죠. 여인수의 전치시킨 행렬. 정확히 역행렬 폼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을 애더라도 가역만 된다면 지금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 분모에 들어가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 2차 정사각행렬 배웠죠. 2차 정사각행렬에서 예를 들면 앞에서 배운 2차 정사각행렬 보면 A라는 행렬이 2차 정사각행렬이면 이렇게 썼죠. A, B, C, D. 근데 얘의 인버스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정확한 모양을 찾아냈죠. AD 마이너스 BC분의 1에 여기 어떻게 돼요? 두 개는 위치 바꾸고 그리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였죠. 얘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됐냐면 실제로 뭐예요? 요 밑에 있는 AD 마이너스 BC가 실제로 뭐예요? 행렬식 값이죠. 물론 얘도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행렬식 값이 0이 아니어야 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바로 여인수들을 전치시킨 전치행렬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그냥 뭐예요? 이 정의와 똑같아요. 실제로 2 곱하기 2도. 그럼 이제 3 곱하기 3도 할 수 있고 4 곱하기 4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죠. 실제로 이제 이거에 따라서 계산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역행렬식을 구하려면 행렬식 구하고 어차피 전치 어드 조인트 행렬, 그러니까 수반 행렬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여인수를 다 구해야 해요. 역행렬을 계산한다는 것은 여인수를 다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계산량이 좀 되죠. 그렇죠? 증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구해 볼게요.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예제 71번 한번 실제로 구해보죠. A라는 행렬이 2, 4, 6, 마이너스 1, 2, 3이에요. 1, 4, 9. 실제로 역행렬이란 것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수반행렬을 결국엔 행렬식도 구하고 수반행렬도 구해야 하니까 결국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다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차피 행렬식 값이 0이 아니라는 거 계산해 봐야 해요. 첫 번째 할 일은 행렬식의 값이 0이 아니라는 거 계산해야겠죠. 그럼 어차피 우리 수행률수 다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하죠. 2, 4, 6, 1행에 대해서. 그러면 행렬식 값은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여인수의 부호는 뿔마 뿔, 마 뿔마 뿔마 뿔이에요. 그렇죠? 성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럼 플러스 2의 행렬식 값 소행렬식이죠. 1, 1 제외한 2, 3, 4, 9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4의 수행렬식 값 마이너스 1, 3, 1, 9 그리고 플러스 6의 수행렬식 값 마이너스 1, 1,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계산해보면 2 곱하기 18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3, 4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에 그리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48에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그래서 행렬식이 24죠. 물론 역행렬 구할 때 어차피 행렬식 필요하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니니까 실제로 역행렬이 존재하죠. 0이 아니면 뭐예요? 역행렬이 존재해요. 그럼 이제 역행렬을 존재하니까 역행렬 구하려면 행렬식 구해놨고 결국에 수반행렬 구해야 돼요. 어드 조인트 오브 A 수반행렬 구하려면 여인수들을 다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하나 구하죠. 바로바로 구할게요. 책에는 소행렬식 구하고 그 다음에 여인수 구했는데 우리 한 번에 구할게요. 한 번에 구할게요. 이제 여인수 구할게요. 여인수라는 건 소행렬식의 부호까지 붙은 애죠. 그러면 첫 번째 A11은 부호는 플러스고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수행렬식 2, 3, 4, 9죠. 그쵸? 왜요? 1, 1 제외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외하고 2, 3, 4, 9 그럼 뭐였어요? 여기 실제로 계산했죠? 6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A12 계산하죠. A12는 어떻게 제외해요? 여기 기준으로 제외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1, 3, 9 실제로 여기 뭐예요? 아 앞에 부호 안 붙였네요. 중요해. 여기 부호 제가 여인수까지 한꺼번에 안 됐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13 계산하죠. A13는 플러스고요. 그리고 소행렬식은 6 기준으로 제외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외하죠. 그러면 이렇게 제외하면 마이너스 1, 1, 2, 4가 되죠. 얘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6.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A23 9개 계산해 A21 9개 계산해야 해요. 어차피 역행렬 계산하려면 A1 A21 A21은 2행 1성분 기준이죠.
2행,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기준이죠. 2행 1열. 그럼 이렇게 제외하죠. 그러면 얘는 부호 마이너스죠. 우리 여인수 계속하면 부호 빼먹냐. 부호 마이너스에 그리고 4, 6, 4, 9가 되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4, 9, 36, 64,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A2는 마이너스 12. 그리고 A22 할 차례죠. A22는 2행 2열, 부호는 플러스고요. 여인수 한꺼번에 할 거니까 소행렬식 계산하면 22 기준이니까 2163이죠. 2163. 그럼 얘는 6-6이니까 0이네요. 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제가 2169죠. 2169. 2169. 그러면 18-6이니까 됐을까요? 18-6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리고 A23도 계산해야죠. A23는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2행 3열 성분 계산을 제외하고 오니까 2행 3열 제외하면 여기 기준 제외하는 거죠. 이렇게 제외되겠죠. 그러면 2, 4, 1, 4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8-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A31 할 차례죠. A31은 부호는 플러스고요. 그렇죠? 3 더하기 4제곱이니까. 그리고 어디 제외해요? 여기 제외죠. 이렇게 제외하면 4, 2, 6, 3이 되죠. 그러면 얘는 12 빼기 10이니까 얘는 0이죠. 그리고 A32 계산하면 A32는 마이너스고요. 소행렬식은 32니까 여기 기준으로 제외하죠. 그러면 2 마이너스 1 6 3이 되죠. 얘는 6 플러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A33 계산하죠. 얘는 플러스고요. 소행렬식은 3행 3성분 제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외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2 마이너스 1 4 2 얘도 8 돼서 뭐가 돼요? 8 플러스 8. 그러면 계산한 거 똑같아요. 책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책에 있는 지금 여인수 계산한 거 요 순서대로죠. A1 6 저희랑 똑같아요. A1 2 12 A1 3 마이너스 6 그쵸? 부호까지 해서 요 6개가 여인수죠. 그러면 수반행렬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수반행렬을 구할 수 있죠. A의 수반행렬은 여인수를 전치시킨 거죠. 여인수를 전치시킨 거예요. A, I, J를 트랜스포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6 세로로 쓰면 되죠. 1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12 마이너스를 2열에다 쓰죠. 마이너스 12, 12 마이너스 4. 그리고 세 번째 것을 3열에다 쓰죠. 0 마이너스 12, 8. 그럼 마지막 A의 인버스를 이제 구할 수 있죠. A의 인버스라는 것은 행렬식 분의 1의 어드 조인트 오브 A죠. 그러니까 A의 수반행렬 곱한 거. 그러니까 24였죠, 행렬식. 24분의 1에 여기다 수반행렬을 붙여주면 돼요. 6,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12,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2, 8. 이렇게. 0이죠. 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역행렬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누구랑? A랑 곱해봐서 항등행렬 나오는지 확인하면 체크할 수 있겠죠. 계산량이 좀 많아요. 소학렬식을 다 계산해야 돼 보니까 계산량이 조금 있죠. 하나 더 해보죠. 이제 결국엔 계산하는 문제니까 하나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더는 예제 72 보죠. 예제 72 보면 자 1번 보죠. 1번은 A라는 행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쓰지 않을게요. 바로 계산해 볼게요. 1번.
책 보고 할 거니까 책에는 바로 계산만 해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할 일은 뭐예요? 1번 할 거예요. A가 저 1번 첫 번째 할 거는 행렬식의 값을 계산해야 돼요. 행렬식이 뭐가 아니라는 거 체크해야 돼요. 과연 0이 아닌지 체크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여인수 전개하죠. 어디에 대해서 전개해요? 여기에 대해서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행렬식은 0이어도 행렬식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0이라는 거죠. 플러스 부호는 선생했지만 뿔, 마, 뿔, 마, 뿔, 마, 뿔, 마, 뿔 이렇게 생겼죠. 여인수의 부호. 여인수 전개하죠. 그러면 1 곱하기 플러스예요. 그쵸? 플러스 1에 곱하기 소행렬식. 그러니까 1, 1, 2, 1.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곱하기 소행렬식. 그러니까 1, 0, 1, 2가 되죠. 제가 잘못 썼네요. 1, 0, 1, 1이죠. 1, 0, 1, 1. 그리고 0인 거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 0에 어떤 수행렬식이 어쨌든 올 텐데 여기에 1, 0, 1, 2가 올 텐데 0을 곱했으니까 이거 그냥 0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인수 전개할 때 0이 많은 애를 기준으로 전개하면 행렬식을 금방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 곱하기니까 1 상관없고요. 계산해 보면 얘는 1-2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도 1 여기 0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죠. 0이 아니죠. 행렬식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역행렬 구할 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여인수 다 계산해야 돼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인수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A11 부호 플러스고요. 소행렬식 우리 계산을 했죠. A11 여기서 계산했죠.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가져다 쓸게요. A12 계산해야죠. A12는 마이너스의 수행렬식 값. 뭐였어요? 1.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이었죠. A13는 뭐였어요? A13 0이에요. 0 아니죠.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제가 얘도 전개랑 헷갈렸어요. 계산해야죠. A13는 부호 플러스의 소행렬식 값 뭐예요? 1, 0, 1, 2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럼 얘는 2 그냥 2 나오네요. A21 계산을 드리죠. 그럼 마이너스의 수행렬식 21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제외하죠. 이렇게 그러면 1, 0, 2, 1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리고 A22 계산하죠. A22는 플러스의 소행렬식 2행 2열 기준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제외하죠. 이렇게 제외하죠. 그러면 1, 0, 0, 1이 되죠. 그러면 얘는 그냥 1이네요. 그리고 A23는 마이너스의 수행렬식 2, 3 제외하죠. 2, 3 제외하면 여기죠. 여기 제외하면 1, 1, 0, 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31 계산하죠. A31은 얘는 플러스의 소행렬식. 그러면 여기에 기준으로 제외하죠. 그러면 1, 0, 1, 1 얘는 1이 되죠. A32 계산하죠. A32는 마이너스의 소행렬식. 인수니까 부호까지 한꺼번에 해주고 있는 거죠. 얘는 여기 기준으로 제외하죠. 소행렬식. 1, 1, 0, 1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1. 마지막 하나 A33 계산하죠. 얘는 플러스 33이니까 6제곱이니까 플러스 그리고 33 제외하죠. 여기 기준으로 제외하죠. 그럼 1, 1, 1, 1 얘는 뭐예요? 얘는 0 되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인수를 트랜스포즈 시킨 게 수반행렬이죠. 수반행렬 우리 그냥 책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뒤에 페이지 가면 너무 안 보이니까 수반행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그 2열엔 이렇게 쓰죠. 1, 마이너스 2, 1. 네, 마지막 하나 밀렸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여기서 붙었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아이고, 1이었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붙었어야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있어요.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이게 수반행렬이죠. 그쵸? 거기에 뭐예요? 이제 인버스는 A의 인버스는 수반행렬에 뭐만 넣으면 돼요? 우리 행렬식 값. 이거 절대값 아니에요. 행렬식 값이에요. 이거 행렬식 값 마이너스 2에 여기 묻히면 돼요. 위에서 써놓은 수반행렬을 붙이면 되겠죠. 이게 바로 역행렬이죠. B도 한번 실제로 계산해보세요. 다 계산하는 문제들이니까 여인수 계산하고, 그러니까 소행렬식은 따로 계산할 책에서는 보통 보면, 책에서 보면 여기서는 소행렬식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리고 여인수를 두 번째로 계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반행렬을 구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실제로 행렬식을 계산하죠. 근데 원래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걸 먼저 체크해야 되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니라는 걸 먼저 체크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요? 이걸 가지고 역행렬을 구하죠. 이 역행렬이 원래는 뒤에 9.6절에 연립방정식과 행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건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 2학년 때 아마 행렬 공대 같은 행렬대수, 행렬 선형대수학을 배우면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아니면 미방할 때 조금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과제가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과제란에 이 캠퍼스에 과제를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다 제출해 주시면 돼요. 수기로 풀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로 풀어서 찍은 다음에 PDF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그림 파일로 올려주시는데 이 캠퍼스 내 과제란에 제가 오픈해 놓을 거예요.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을 건데 언제까지냐면 제출 마감은 10월 오늘이 10월 7일, 오늘이 10일, 그러면 10월 17일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돼요. 6시까지. 에포트는 뭐냐면 연습 문제 풀어서 내는 거. 양이 좀 있어요. 계산하는 것들이니까 실제로 한 번씩 풀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페이지 9.4절에 보면 연습 문제 있죠. 9.4절에 연습 문제 보면 페이지 446번이에요. 체크하도록 하세요. 풀어서 내시면 돼요. 수기로 풀어내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1번, 2번, 그리고 3번은 넘어갈게요. 실제로 정의. 그 다음에 4번. 여기 행렬식의 성질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질에다가 모두 이용해도 좋냐면 여인수전계 이용해도 좋아요. 우리 뒤에서 배웠으니까 여인수전계까지 이용해도 좋아요. 근데 이게 좀 뒤에 건 어려우니까 4번 중에 1번하고 2번만 내도록 할게요. 체크하세요. 1번, 2번, 4번에 1번, 2번, 그리고 5번. 5번도 숙제예요. 제가 여기서 저번에 수업할 때도 가르쳤는데 5번도 숙제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6번도 계산이 많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덜릴 거예요. 그리고 7, 8, 9도 숙제인데 얘는 보이시오죠. 엄밀하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스케치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해도 좋고 한번 해보는 게 목표니까 스케치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요. 스케치가 TCH인가요? 스케치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밀한 증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체크만 하면 돼요. 뭐 3, 3 해도 좋고요. 3 곱하기 3에서 해도 좋고요. 2 곱하기는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스케치만 해도 좋아요. 여기 보이시오라 증명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지 체크만 해도 좋아요. 어쨌든 다 숙제예요. 자, 다시 보면 9.4에서는 1번, 2번, 4번에 1, 2번, 그리고 5번, 6번, 7, 8, 9, 10까지. 그리고 9.5절도 있어요. 9.5절에 보면 9.5절은 54페이지네요. 454페이지는 여인수 전개 행렬식이니까 뭐 금방 있었죠. 여기서도 여인수 전개만 이용하지 않고요.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한 0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0이 많으면 여인수 전개가 쉬워져. 그래서 여기다도 행렬식 전개 사용해도 좋아요. 두 개 섞어서 하시면 돼요. 행렬식 성질 쓰고 그리고 여인수 전개까지. 그래서 1번, 2번. 그렇죠? 2번에서 2번도 여기 복잡한 것들은 빼고 4번까지는 괜찮을 거거든요. 인수분해가 좀 필요해요. 1, 2, 3, 4. 5번은 빼고요. 그리고 1번은 다 하고요. 그리고 3번은 괜찮고요. 뭐 4번 역행렬 구하는 것까지. 그렇죠? 이렇게 수기로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가 다음 주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어놓을 건데 그때부터 막 제출하셔도 되긴 해요. 아마 한번 여러분 놓도록 할게요. 과제 확인하시고 과제란에 제출하시면 돼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